타일보드예요. 타일 여기 어. 여기 위에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타일,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이건 콘크리트 바닥. 네, 콘크리트 바닥. 이제 콘크리트 바닥 말고 이렇게 타일 시트로 하는 이유는 네네네. 아마 여기는 맨바닥은 딱딱하잖아요. 그쵸. 여기는 약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몰라 그런 정확하게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네네네. 이 바닥은 어느 정도 그냥 딱딱한 바닥이라보단 그래도 약간 완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글루랑 여기 바깥에 쓰는 글루랑 달라요. 또 다르구나. 여기는 좀 약간 플렉서블한 글루를 써야 돼. 네네. 좀 약간 유연하고 쫀쫀한. 바깥에는 그냥 단단한 글루를 단단하게. 써도 되는데 아, 여기 안에는 좀 그래서 러버 글루라고 좀 고무기가 들어간 점착력이 더 좋은 글루를 이 안쪽에 써요. 브라이브 아일랜드라고 여기 이제 실버타운 형식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네. 많이 와서 사시는 거죠. 형님? 이거 저 집이랑 디자인이 똑같은 집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타일을 다 이미 까신 거구나. 하고 네. 이 안쪽에도 다 타일이에요. 이게 바닥에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네. 프로텍션을 다 해놓은 거고 네네. 아까랑 똑같은 집이고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아까 그 욕실은 욕실 같은 경우는 네, 바닥은 이게 기준선이에요. 타일을 이렇게 쭉 일자로 붙여야 되니까 이게 글루를 믹스하는 네네. 글루 믹서기? 글루 믹서기. 네, 글루 믹서. 이를 시설해야 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썩는지는 대강 이제 필요에 따라 네네. 내가 만약에 한번 보여줄게 이따. 이게 용도에 맞게 다 다른 거예요. 높이가 높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칼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네.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얇은 종류는 작은 타일, 작은 타일을 벽에 붙일 때.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거 알아요? 되게 이만한 타일이 여러 개 아, 네네. 그 뒤에 시트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타일을 붙일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지하철에 보통 붙어 있는 뭐 20cm에 10cm 요렇게 생긴 조그만 그런 타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붙일 때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작은 타일. 네, 작은 때. 타일. 네네. 그리고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타일. 큰 타일. 큰 타일 붙일 그러니까 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큰 타일용. 그렇죠. 큰 타일이고 또 이런 거를 쓰는 경우는 뭐 내가 붙이는 그 바탕면이 그 면이 되게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중간에 훅 꺼지고 올라오고 뭐 그런 그래서 식으로 거기 풀이 많이 들어가야 네. 될 때. 많이 들어가는 거 할 때 그런 용도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이 높아지긴 해요. 이게 길이가. 왜냐면 타일이 커지면 중간중간에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타일이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야지 최소한 이런 걸로 해야 글루가 이렇게 넓게 잘 퍼지죠.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라인더도 지금 한 4개, 5개 있어요. 무선으로 돼 있는 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일하기 위해서. 무선으로 돼 있는 것도 쓰고 근데 무선으로 돼 있는 건 출력이 확실히 약하니까 네네. 그 약간 출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고 네.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는 거 선 연결돼 있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바로 이게 자동으로. 청소기를 연결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먼지가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안에서 청소기가 바로 쏙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게 타일 알려주셔서 커터죠, 타일 커터? 감사드립니다. 타일 커터. 커터. 굉장히 크네요. 어제 제가 학교에서 본 건 작았거든요. 네, 용도에 맞게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커팅기를 사용해가지고 타일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잘 잘리네.
이미 어느 부분에 어떤 타일이 들어가야 될지 이미 다 아까 계산이 저기 되셔가지고 다 이제 미리 준비해 잘라놓고. 놓으시는 거죠? 여기 줄을 튕겨 놓은 데다가 아하. 맞춰가지고 네, 아까 저희가 줄 튕긴 이 마지막 부분 네. 그쪽을 위해서 타일을 잘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타일 붙이는 거를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붙이는 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 2310 처음 스타트할 때 네네. 스타팅 포인트를 찾으려고 여기 중앙에 맞춰서 네네. 모양을 양쪽에 같게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고 기술자시다 보니까는 혼자 일하시는 거지 보통은 2인 1조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 풀을 바로 이렇게 요 하는 거 요거 이거 글루. 그냥 글루.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뭐 압착 시멘트나 뭐 압착 풀? 압착풀. 왜 그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용어가 압착고대? 압착고대. 예. 이렇게 톱니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데 사이로 풀이 눌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싹 하면서 이 중간에 공기층이 네. 싹 빠져요. 아. 중간에 공기층이 빠지면서 공기 때문에 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공기가 그쵸, 싹 빠지면서. 그쵸. 그러면서 압착이 딱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그런 거구나.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꾹 눌러가지고 보면 한번 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렇네. 네. 이렇게 되면 더 찰싹 붙는 거죠, 쫙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여기 사이 레벨기라고 결국 여기는 아웃사이드잖아요.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자체가 비가 만약에 내린다 아, 네. 하면 비가 이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식되거나 할 테니까 네네. 물을 바깥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수포개로 이 레벨기로 네. 계속 보면서 물이 바깥으로 빠지는지 빠질 수도 그럼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살짝 비스듬히네요. 계속 기울여 주는 거예요, 타일을. 그러니까 그걸 기울여 주기 위해서 약간 풀도 그런 식으로 발라 주시는 거죠. 좀 기울여. 이 바닥 자체가 네. 원래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콘크리트 자체를 아, 기본적으로. 기울여서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따라서 붙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네. 하면 네 밑에 다 채워줘야 돼요. 와, 그래도 어렵겠다. 진짜 어려우시겠어요. 그게 오래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기술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럼 지금 여기 바닥 같은 경우는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시멘트가. 근데 거의 웬만한 모든 바닥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네네. 간혹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확인을 하면서 한 장 그럼 한 또 장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영어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영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건 우리가 컴플레인을 그죠, 해야 되는 되니까. 경우가 네. 생기고 그리고 왜냐면 이거 그냥 말 안 하고 했다가 이제 타일러한테 이제 컴플레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 물매라고 할게요.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 물매가 네, 약하면 물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입주자들이 여기 물 고여 있어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실제 타일을 다 뜯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여기 현장에다가 확실하게 요청을 해서 바닥을 다 한번 그라인딩을 해달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압착 풀 같은 게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따로 청구를 또 더 한다든가 음, 그런 액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코 타일러라고 해서 몸으로만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끝에를 바르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렇게 붙으면 여기가 공중에 허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루를 바름으로써 여기 딱딱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지막 여기 이 마감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감 아까 제가 저기 알루미늄 저 가지고 왔죠. 아, 그걸 앞에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압착고대 쓰는 것도 네네. 그냥 제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쉬워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이거 저 처음 했을 때 엄청 헤맸어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가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 엄청 잘하는 걸 하는 그죠. 말이 그죠. 있죠. 지금 은근히 이제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이렇게 압착고대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지금 이 쓰시는 타일이 일반적인 타일이다. 네,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쓰는 타입이. 저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감을 저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마다 조금씩 타일 붙이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은 똑같은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변화가 그죠? 생기죠.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거의 400여 개가 넘는 집을 4년 동안 지금 하셨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뭐 눈 감고도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붙여야 돼요. 이렇게 기준선을 먼저 다 붙이고 네네. 일을 할 때. 그렇죠. 기준선이 다른 데 붙일 때 이제 기준이 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선을 맞춰야지 옆에서 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흔들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만한 사이즈의 발코니는 2시간? 2시간 정도? 네. 붙이는 시간만으로 따지면. 이게 섬세한 작업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되게 좀 섬세함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일단 잘하고 그리고 좀 손이 빠르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타일링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반복적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일하면서 네. 좀 많이 매너리즘에 빠졌었어요.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타일 종류 자체가 네네. 어려운 타일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좀 쉬운 편에 속해요. 많이 그렇구나. 이런 종류의 타일을 붙이는 게 사이즈도 그렇고 뭐 타일의 패턴이나 모양도 그렇고. 네네. 네. 그리고 한 8년, 그러니까 7년에서 8년 정도 일하셨으면은 적게 일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 극복을 또 하셨나요? 저는 이제 좀 더 재밌고 어려운 일 하면 더 좋아하거든요. 아, 네. 가치도 더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서 이 회사에서 받는 페이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하루에 받는 돈은.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면 더 나아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매너리즘을 약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레노베이션 해달라 그런 연락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스스로를 챌린지하면서. 왜냐면 이런 잡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섹션들이 네네. 어느 정도 제 안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소요 그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작업 시간이. 그렇죠. 그럼 그거를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단축하면서 어떻게 더 빨라질까 저렇게 하면 계속 더 생각을 빨라질까. 하시면서. 그렇죠. 그냥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좀 연구해보고 생각하면서 그런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 할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더 자기 짜는 발전을 위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최고 기술자로도 굉장히 빨리 된 편에 속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조금 빨리 됐어요, 저는. 그럼 서운하다기보다는 이제 이 현장 끝나는 게 좀 시원하시겠네요. 좀 후련하죠? 네. 물론 여기서도 나름 재밌었고, 그냥 끝냈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제 8년 일하셨으면 그런 집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지나갈 때마다 그렇죠. 저긴 내가 타일했는데 내가 이런 했고, 것들.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지나가면 뭐 풀을 그렇게 바르시고 타일을 붙이는 데 있어서 해보셔야 되지 그렇게 큰 뭐 팁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거는 안 해보면 감을 몰라요. 입으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쵸. 실제 내가 손으로 느껴봐야지 아는 거라서. 그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뭐 이제 촬영을 시작한 지 한 35분 정도 됐는데 이 앞쪽을 거의 다 이제 벌써 붙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련이 되셨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크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몸에서 반응을 하는. 그렇죠. 뭐 그냥 좀 여유가 생겼죠,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숙련이 안 되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제 미장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바깥의 벽을 이제 미장 작업자들이 미장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살짝 타일이 앞으로 나간 이유는 이제 미장을 앞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미장 두께만큼을 좀 여유를 준 겁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3명. 포함해서 3명. 네, 보통은 상시에 이렇게 일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현장이 갑자기 엄청 바쁘다 네네. 이러면은 그 3명이 한 팀인 거예요. 그 3명씩 더 와요. 3명씩 더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주에 뭐 4채를 작업해야 된다.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한 주에 2채를 작업하거든요, 3명이서. 아, 그럼 한 팀이 더 와야겠네. 뭐 한 팀이 더 오든 아니면 2팀이 와서 빨리, 2팀이 더 와서 빨리 나머지 2개를 먼저 끝내주고, 이런 식으로. 타일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실내 작업이 많은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화장실을 제일 많이 일하니까 욕실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타일은 좋은 점이 네. 비가 오더라도 일을 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외부에서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게 되거나 그쵸. 하면 못하죠. 일을 쉴 수밖에 없는데, 타일은 인사이드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웃사이드를 못 한다면 인사이드 일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저희가 붙이고 있는 발코니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일을 하는데. 그렇죠. 비가 오면 그날은 못 하는 거죠, 그 일을. 발코니는. 왜냐면 비가 온 상태의 바닥,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바닥을 네네. 굴루나 이런 게 떠내려가요. 이런 게 이 바닥에 딱 붙기 붙어 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해버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까지 비가 왔고 흐려서 네. 바닥이 안 마른 거예요. 근데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오면 네. 보통 이제 이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을 빨리 흡수해요. 만약에 날이 개이거나 하면 네. 금방 바닥이 말라서 네네.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고여있는 물 같은 것만 딱 쓸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금방 말라서 바닥 자체가. 이건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걸 안 좋아하는 작업자도 계세요. 이렇게 막 굴루를 바닥에 엄청 뿌려놓고 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많이 하려고 욕심이 많아서. 아, 그죠. 근데 그것도 어제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한 장 한 장씩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게 이 속도가 훨씬 빠르죠. 아무래도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네, 대신에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더 들겠죠. 그리고 이 칼도 잘 써야 돼요. 이 고대도. 저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알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건 아니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누구도 못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 능숙해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근데 이 계속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 진짜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무릎이랑 허리가 이제 많이 취약하죠. 이런 쪽에 있어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네네. 운동은 하는 게 좋아요. 거의 필수겠네요. 그렇죠. 진짜 오래 버티고 오랫동안 잘 일하려면 건강하게. 네, 늘 스트레칭도 해주고 유연성이 또 많이 좋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하면 몸이 뻣뻣하면 힘들어요. 힘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네. 확실히 이제 큰 타일을 붙이니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네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혼자 일하시는 거 좀 심심하지는 않으신가요? 맞아요. 심심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죠.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런 거는 네. 이런 발코니 같은 정도의 사이즈는 혼자 작업을 하는데 네네. 저기 한번 보시면 이런 리빙 네, 리빙룸 저렇게 넓은 거는 이제 작업자들이 같이 해야지 속도도 더 빠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러면 서로 대화하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죠. 사람 기술자마다 다르다는 거니까.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용도에 맞게. 이 바닥은 네네. 콘크리트 바닥이라 네. 흡수가 되게 빨라요. 아, 그럼 이제 물 아무래도. 예, 빨리 말라요, 글루가. 저는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일을 하잖아요. 네네. 한 장 한 장씩 붙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하면 제가 이걸 붙이는 동안 저쪽까지 글루 발이를 말라버리니까. 해놨으면 마르기 때문에 좀 질게 해가지고 네, 이게 좋은 팁 같네요. 이런 것도 진짜. 그렇죠. 몸이 아프셔도요. 근데 그 정도로 아팠던 적도 없고 사실 일을 못할 정도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참으면서 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라 그렇죠. 쉴 때는 왜냐면은 확실히 쉬어줘야 되고. 그날 뭐 버텨서 하더라도 네, 다음 날 그렇죠. 못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아서 네, 몸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더 느껴지네요, 이렇게. 식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바로?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공간에서 여기 전자레인지랑 저희 뭐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을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사이트 오피스 내에 런치 박스가 있긴 해요. 저기 점심 먹는 공간이 있긴 한데 네네. 여기 모든 트레이드들이 아, 그저 거기까지 굳이. 예, 귀찮아서 다 안 가더라고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줄만 더 붙이고 네네.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보통 1시간 정도 하시나요? 네, 1시간 정도 갔습니다. 어느 시간에 갖고 이런 거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네네. 트레이디들은 더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하고 그러는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점심시간보다 브런치 타임을 가져요. 9시나 9시 반쯤에. 9시나 9시 반쯤에. 네, 그리고 퇴근을 되게 일찍 하고. 2시쯤 보통은 하죠. 그렇게. 근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오전에 최대한 일을 많이 하고 네네. 일찍 마치려고. 지금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또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찍 끝마치시고 집에 가시는데 보통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기술자님? 그냥 일상을 그냥 일상생활을? 예. 타일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보람된 일이고 좀 저는 즐겁게 하고 있는데 또 개개마다 다르니까 잘 부딪혀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와서라도.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 네, 이렇게 저희 이제 취업자 인터뷰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한번 찍어서 영상에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